한진중공업 조남회장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대국민 고소문이라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금성노조의 입장을 기자회견 중에 밝히고, 더불어서 대국민 호소문이 왜 협조된 기만인지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85 크레인에 계신 김준수 민주노총 부산부 지도위원회 입장까지 포함해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당사자이신 한진중공업 조합원, 정리해고 조합원 참석하여서 간략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재를 원활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기자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금성노조 강익규 위원장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이시욱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김영우 부위원장님, 허지웅 부위원장님, 오른쪽에 우리 위원장님 오른쪽에 전기원 한진중공업 조합원, 그리고 끝에 김창근 금성노조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바로 순서로 오늘 기자회견 취지 설명과 함께 기자회견 낭독을 우리 박익규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가까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권한문 회장 입장 발표를 한다는 소식을 어제 저녁 늦게 저희 조합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될 것인지 저희들도 관심이 있었고, 정례고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들을 예시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소문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출하고 있는 기자회견문 내용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권한문 회장이 발표한 그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모든 입장들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문 회장은 영도소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내용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진중공업 노사간의 가장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설의 입장은 독서고, 이러한 알맹이 없는 미봉책만 제시하고 있는 뿐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권한문 회장이 그 근거로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노조와의 합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자료가 3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7년도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씌울 때 부산의 특별단체협약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 내용에 보면 현재 2007년 수준의 적정 인력을 유지하며 경영상 이후로 국내 공장 축소 및 폐쇄 등 인위적 구조 등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해외 공장 운영되는 한 조합원의 정리해고 등 만체 협약 정년을 보장하지 못할 행위를 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의서로 체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불과 1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 2월 26일 날도 한진중공업 노사는 인위적인 구조조 등 일방적인 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지금 권한문 회장께서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하면 이 합의를 지켜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정리고를 하지 않겠다는 이 합의서를 반드시 지키면 이 사태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권한문 회장은 회사와 임직원들의 회생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생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 끝까지 희망퇴직하지 않고 한진중공업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동지들이 94명이나 있습니다. 이 정리고된 동지들을 우선 해고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170명의 정리고를 발표하면서 한진자본은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을 통해서 소재금을 나눠 가졌습니다. 조 회장 아들인 조원국 상무는 연봉을 2억에서 3억으로 1억을 인상시켰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경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종업원들을 재생시키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 회장은 호소문에서 지역 경제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한 발전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자기 공장에서, 그러니까 부산 영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길거리로 쫓아내면서 사회공헌 기금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일중공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일자리를 돌아가서 정상적인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고 그것이 사회에서 소비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이 한진 구조조정 사태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정규직을 다 복귀시키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임금을 받고 실제 사회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부산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 회장은 또 이렇게 호소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해결하며 잘못된 것은 버리고 협력적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호소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사 간 당사자 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속노조가 수차례 지금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현지에 파견돼서 상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섭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일중공 회사 측이 지금 교섭 자체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노사 간에 직접 해결하겠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 회장께서 얘기한 것 중에 근본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신 400명 중 희망퇴직자는 자녀 임명에 대해 대학 졸업 시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내용 또한 저희들이 볼 때 상식에 부합되는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계약 관계를 완전히 해제시키고 회사로부터 퇴출시키는 당사자의 자녀에게 회사가 학자금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이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또 한 가지는 한진중공업에서 2003년 이후에 그동안에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된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입니다. 이 인원들이 똑같이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당했는데 이번에 2011년도에 희망퇴직한 사람은 대학 학자금까지 지급하고 그 전에 희망퇴직한 사람은 학자금을 지급 안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형평성이 맞는 얘기인지, 또 그분들이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 그리고 정작 회사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로 인해서 정리해고를 시켜놓고 이 정리해고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 또한 상당히 기만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이제 금속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조남호 회장의 오늘 구성문은 217일간 85크레인 농성으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한진자원의 부도덕한 모습들이 실제 국민들 앞에 다 노출이 되고 있고, 이제 조남호 회장이 국회 청문회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리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늘 호소문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조 회장이 진정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정례를 하는 문제, 그리고 2009년, 2010년, 2011년 단체 협약과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문제, 그리고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매가압류 철회의 문제, 그리고 영도도 선수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대한 노사 간의 본격적인 교섭을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해결 방안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교섭과 임금 철회의 이러한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것은 실제 현재의 청문회 국면과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민적 집착,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면해보기 위한 하나의 위장된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단속을 맺었던 내용입니다. 이 합의사항을 지키려면 이걸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례고 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서를 그대로 지켜주시고, 맨 마지막 장에 김진숙 지도위원의 입장을 정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호 회장님께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나서 조합에서 호소문 내용을
김준수 기도위원에게 알렸고, 그 호송 내용에 따른 김준수 기도위원의 입장을 전화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오늘 수학 기자회견에서 김준수 기도위원의 입장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회장 호소문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물었을 때 지도위원께서는 정례고 철회를 요구하며 85%에 오른 지 217일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정례고 문제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희망퇴직자 자녀학자금이나 지역발전기금 등 뭉뚱한 내용만 나와 있다. 이것이 회사가 어렵다고 정례고를 한 사업장에서 나올 법한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 정례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알맹이 없는 기만책일 뿐이다. 진정으로 고소하려면 정례고를 철회해야 한다 하는 것이 김준수 입장이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한나라당이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김준수 지도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인데 왜 그렇게 보냐면 지금 지도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정례고 철회 요구하고 농성을 시작한 지 217일인데 정례고 철회에 대한 내용은 없이 나에게 청문회 정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서 이번 사태를 나를 끌어내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특히 한나라당은 10월 청문회를 중단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나를 핑계 삼아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은 무도덕한 재벌을 비호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조남우 회장이 국회 청문회 참석 의사를 비쳤다고 하는데 결국 한나라당이 나를 핑계 삼아 청문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나는 특정 조직의 대표도 아니고 한 조합원일 뿐이다. 여기서 특정 조직은 저희 노조나 지회를 지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대표도 아니고 지회 대표도 아니고 나는 조합원일 뿐이다. 정례고 문제가 철회된 후에 국회에서 나를 부른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가겠다 하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자분들에게 오늘 기자회견 내용과 연관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일 교섭은 지금 이 시간까지는 특별한 변화된 부분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노동부가 중재한 형식으로 해서 비공개 협의를 10시경에 하자고 요청이 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이것이 변경됐다거나 하는 조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적으로 조합원이 나와주시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남우 회장의 무슨생각을 하는데 희망입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조금 전에 부산에 있는 동지들하고 통화도 했었는데요. 저희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흔히 말해서 사기극 같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용역이 지금 아직까지 한 150명이 산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용역들인데 들어간 돈이 한 6, 7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좀 조남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학자금 지원 요걸 하면은 예산 금액이 6, 70억 정도 든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두 금액만 합해도 200억이 훨씬 상회하는 그런 금액인데 그 금액 같으면은 저희들을 그냥 원칙 복지 시켜가지고 임금을 줘도 몇 년치 임금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기자회견문에 보면 3년에 걸쳐서 정상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회사로 불러들이겠다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년 뒤에 복지시키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복지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눈가 광화는 그런 행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년 내에 복귀 시기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현행 우리 근로기준법 25조를 보면
24도가 동영상에 해본데 정리해고된 조합원들을 기업은 3년 이내에 해고된 조합원들의 일자리에 신규인원 충원이 발생될 시에는 해고된 조합을 최우선 고용한다는 것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헬기를 타고 시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헬기를 타고 간 조남호 회장이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 트윗상에서도 가대분들 나오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3차 희망버스까지 지금 조남호 회장하고 결탁된 경찰이 엄청난 그 막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섭을 한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용역도 철수시키지 않는 상황이고 공권력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단식도 하고 있고 많은 그 야오당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 인사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조남호 회장이 이렇게 청문회에 나오겠다 말을 하고 있지만 공권력 계속 투입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보시려는지요? 지금 현재 여러 차례 공동으로 입장을 얘기했는데 한국 사회는 이미 재벌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재벌들이 노동자를 때려잡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진중공업에도 소위 회사에서 하루 일당을 20만 원, 30만 원 주면서 용역들을 내려와서 그들을 사병처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 앞에서 그들이 노동자를 때려잡더라도 절대로 손을 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유성에서 일어난 것 같고 유성에도 똑같이 자본이 돈을 들여서 사병을 사서 정문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노동자들의 등용출입을 준비하고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리고 문제를 처리하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왔던 고소고발 건이나 선배방위 건들을 해결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동안 3년 동안이나 한진중공업이 고상한 간첩약을 제외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잡지 못했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영주소를 폐쇄하지 않고 지키려고 한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플랜을 갖고 영주소를 지킬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자본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내용을 진정성 있게 교섭소탕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실제 관철될 때만이 85프레임 노선도 정리될 것이고 이번 정례부 추진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사병을 거느린다는 게 유성도 이렇게 하는 게 한진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한진도 그렇다는 얘기 말씀드리세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처리하고 노사교섭 재개하라. 정리하고 처리하고 노사교섭 재개하라. 노사교섭 재개하라. 다른 혹시 뭐 부족하시기 없으시죠? 예. 좀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너무